자, 그 다음에 16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를 만족시킨다. 그럼 4차 함수가 지금 우함수라는 거잖아.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그죠? 그럼 그림을 바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어. 여기가 지금 y축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y 콜 f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 3을 간다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4차 함수 개형이 완벽하게 대칭 구도이니까 1에서 3 극소값 3을 가지면 똑같이 그 반대편인 마이너스 1에서도 극소값 3을 갖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극대값을 찾아라. 즉 0일 때에 함수값을 찾아라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극대값이야. 자, 이런 걸 할 때 빼기 함수로 식을 깔끔하게 세우면 계산 크게 복잡할 거 없이 바로 볼 수 있죠. fx에서 상수함수 3을 빼주자. 그럼 fx 빼기 3은 최고차수 1에다가 마이너스에서 튕기고 1에서 튕기니까 제곱인수로 하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상태에서 f 제로를 그냥 계산만 해주면 답이 되겠네. 그럼 1 더하기 3이야? 그럼 얼마?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대가 얼마? 4가 돼서 답 2번 깔끔하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라고 했어요. 자, 함수 fx가 어떻게 돼 있냐? A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b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4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두 개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극값의 차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fx는 뭐 해야 돼? 미분하자. f 프라임 x는 자, a분의 1 상수 그대로 주시고 3x제곱 마이너스 4bx 플러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딱 꼬라지 공하면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1,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럼 도함수,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절편이 어디랑 어디? 3분의 b랑 b가 되겠죠. 근데 지금 b는 자연수잖아. 그럼 3분의 b가 당연히 더 작겠죠. 그럼 3분의 b가 여기고 b가 여기니까 도함수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 3분의 b 값을 어쩔 수 없이 대입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27a분의 4b 세제곱 플러스 a분의 1이고요. 이게 극대야. 그 다음에 극소는 fb인데 fb를 계산해주면 얘가 a분의 1이 돼요. 그 두 개를 뺐어. 자, 얘는 극소. 그게 얼마래? 그게 4래요.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없어지고 27a분의 4b 세제곱이 4가 된다는 소리니까 정리를 해주면 b 세제곱은 27a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a랑 b는 말했다시피 100보다 작은 무슨 수?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a랑 b 둘 다 자연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좌변이 지금 b 세제곱, 즉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형태야? 그러면 a도 뭐 해야 될까? 자, 27을 27로 보는 게 아니라 3의 세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a 역시 어떻게 돼야 된다? 얘도 세제곱 자연수가 돼. 아니, 그래야 b가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a가. 그래서 이건 지금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가 1일 때, 즉 1의 세제곱일 때 b는 얼마지? 계산해주면 이게 3이 나올 거고요. a가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b는 얼마? 이게 6이 나올 거고, a가 3의 세제곱이면 b는 9가 되고, a가 4의 세제곱이면 b는 12가 되겠지. 이렇게 순서성이 나오는데, 자, a가 4의 세제곱이니까 64인데, 이거 다음 버전 5의 세제곱은 125잖아. 그럼 걔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뭐야? 얘야. 제일 큰 거 뭐야? 얘야. 그래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값은 얘 더하면 4고요. 얘 더하면 64 더하기 10이니까 76이지. 76 더하기 4야. 그럼 답은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하러 이런 조건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다. 16, 17번 무난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자, 18번은 해설지 풀이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18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fx는
0을 경계로 해서 지금 분할돼 있어.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 자, 연속을 했으니까 바로 연속 조건 걸어주면은 0에서 연속이 작은 빵이 대입했을 때 같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x는 0 연속 조건을 걸어주면은 a랑 b랑 같다.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조건 fx의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나조건 fx는 x는 c에서 극소값을 갖는 양수 c가 존재한다. 지금 가랑 나조건이 나와 있어. 자, 그럼 나는 이제 이 함수 그래프를 분석할 건데 뭐 해설지대로 푸는 게 아니라 샘플을 잘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 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자, 1을 가려. 1을 가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기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된다 이거야. 여기 루트 3이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변곡점 0이고 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죠. 그럼 또 요 극소랑 극대점의 좌표 바로 암산이 되지. 3차함수 비율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이야. 근데 걔를 어떻게 따는 거지? 이만큼 들어 올렸다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극대 극소를 갖는 지점의 x좌표는 바뀌지 않고 원래 원점 대칭 0,0 점대칭이었는데 이만큼 평에 이동됐으니까 이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는 3차함수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y좌표 값이 1이라는 것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뭘 했다는 거지? A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A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양수면 개형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뒤집히겠지. 그리고 지금 보면 0보다 작을 때만 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뒤집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 뜻입니다. 근데 지금 A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그냥 0이 아니라고 했지. 자, 그러니까 뭐 하면 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케이스 분류해서 생각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1번 A가 양수일 때 생각해볼까? 자, 그러면 얘가 개형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럼 일단 축을 표시해주죠. 여기 x = 0이 있고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여전히 뭐?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0, 원래 1이었는데 A배를 했으니까 0,A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0보다 같거나 큰 쪽에서는 2차 함수인데 봐봐.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중요하잖아. 즉 0의 오른쪽에서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가 양수라는 전제를 깔았으니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겠죠. 아, 숫자 예시를 들어봐. 만약에 A가 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는 대칭축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면 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잘리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 때문에 탈락되는 거야? 나조건 탈락이죠. 나조건에서 x는 c에서 극소값을 갖는 양수 c가 존재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쪽에서 극소값을 갖는 양수 c가 존재할 수가 없죠. 계속 증거하는데 맞지? 그래서 케이스 1번은 탈락이죠. 얘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케이스 2번 즉 A가 음수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온다가 확정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답이죠. 여기 얘는 음수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또 그려주자. 자,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됐었던 게 그지? 뒤집히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음수니까 대칭축이 어쨌든 양수지. 그럼 어쨌든 뭐 극소값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뭐 높낮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여기에 극소가 있다는 거지. 아, 그리고 그것도 알 수 있어. 얘 이차함수의 극소값을 갖는 지점은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된다 이거지. 즉 뭐야? C가 마이너스 A였다 이거.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 지금 만족했고요. 여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었고 극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극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라는 전제 하에 구간의 양극값을 제외하면 극대값은 올라갔다 내려가면 극대값입니다. 맞죠? 꼭 미분 가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봐봐.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여기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지점 또
0,a거든요. 맞죠? 근데 a가 뭐라나? 그러니까 걔가 마이너스 1이란 거지.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튀어나오고 동시에 c 값도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지? 1이란 것도 알 수 있고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연속 조건에서 b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 구했네요. 자, ab 곱하기 ab 더하기 f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넣어서 계산해주면 a랑 b 지금 다 결정됐죠? 계산해주면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데코를 계산이 없죠. 계산이 없는데 해서지 풀이는 신박하게 쓰여져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 항상 어떻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고 요 3차 함수의 특징을 바로 판단해가지고 그래프를 따고 그 a배를 했다라는 것은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또 2차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대칭축.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 즉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걸 생각해가지고 예쁘게 판단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칠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4페이지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4참수네? 자, 19번. 양수 a와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랑 2에서 튕기죠, 그죠? 이렇게. 그려. 대칭구도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극대값은 당연히 0. 뭐야, 우함수였죠? y는 4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다. y는 4를 fx에다가 얹어서 그렸을 때 교점이 3개란 말은 뭐 적분한 거예요? 이렇게. 별거 없죠? 그래서 4. 그랬을 때 f4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 개수를 결정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 4차 함수 비율 관계. 4차 함수가 대칭 구도일 때, 이렇게 빼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극대에서 접하는 접점과 교점, 극소점의 비율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대 루트이에요. 자, 몰랐으면 지금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0이다. 근데 여기가 2루트이다. 이렇게 됐으면 극소점의 좌표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4에서 접한다고 했잖아. 극대에서 접하고 다시 교점에서 만났을 때 요 교점, 극소점과의 길이 비율이 1대 루트이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 점의 좌표가 2루트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지. 4차함수 비율 관계 들어간 거죠. 그럼 뭐야? 2루트 1이 대표해서 4라는 거 아니야? 그럼 9 써주면 되지. F 2루트 2라는 것은 A 곱하기 2루트 2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2루트 2 빼기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 4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풀면 이제 A 값이 나온다 이거지. 자, 여기서도 센스 있게 이렇게 들어갈게. 이거를 그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제곱해서 각각 곱하고 있다. 그럼 뇌를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너무 예쁘지 않아? 합차잖아. 그리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자유롭잖아. 그지? 그래서 2루트 2 더하기 2 곱하기 2루트 2 빼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럼 요거 합차니까 8 빼기 4 해서 얼마지? 4죠? 그럼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A는 그래서 얼마?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F4A 값을 구하라 말은 F1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A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4분의 9 해서 답은 2번. 자, 이렇게 미분을 안 하고 깔끔하게 빼기 함수 그 다음에 비율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20번 문제 좋아요.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최고창에서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이 제일 결정적이죠. 지금 fx는 최고창에서 1인 3차 함수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리고 그래프 개형은 극대극소를 갖거나 또는 극점이 없는 3차 함수 개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조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조건이 함수 절대값 fx 더하기 k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거는 수능에 거의 한 15, 16년 이상 나왔던 정말 뻔질나게 개 많이 나오는 조건이죠, 이거. 자, 봐봐.
fx에다가 kx를 더했대. 저 근데 kx를 더했다는 것보다 우리는 빼기 함수, 즉 fx에서 kx를 뺀 형태, 1차 함수를 뺀 형태를 보는 게 더 익숙합니다. 더하는 것보다 항상 빼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함수 그래프를 해석할 때. 근데 더하기도 빼기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 더하기 gx를 해석하려고 할 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fx 같은 말이 빼기 gx 이렇게. 아, 그럼 fx에서 마이너스 gx를 뺀 함수를 생각하는 거, 빼기 함수를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디폴트 그림이 된다 이거야. 맞지? 그러면 저 플러스 kx라는 함수를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더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fx 빼기 kx, 즉 fx라는 3차 함수와 빼기 kx라는 1차 함수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태를 절대값을 쳤더니 미분 가능하다고? 그럼 이게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런 생각 잠깐만 해보자.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다룰 때 만약에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면 알파에서 꺾으면 절대값 fx는 알파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 예를 들면 접해 이런 식으로 걔를 접어 올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초에 미분 가능했었고 미분계에서 0인 상태의 함수라면 절대값 함수를 쳐도 어때? 여전히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나가면 안 돼요. 튕기면 돼요. 뭐가?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얘는 불가능하고 얘는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 하나 더 있었지. 어떤 거? 뚫는 거 이런 거. 뚫는 것도 이 상태에서 함수를 접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뚫으면 미분계수가 0이잖아. 그러니까 뚫어도 절대값 함수는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그 포인트는 뭐야?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 그럼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튕기거나 뚫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 케이스라고 보자. y는 fx 형태로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kx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를 생각해보자. 만약에 마이너스 kx가 이런 식으로 fx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빼기 함수를 딱 생각하면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지난 3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지나가잖아. 지금 내가 그린 건 fx 빼기 kx라는 빼기 함수 3차 함수 그래프야. 맞지? 근데 접어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미분이 돼? 안 되죠. 그치? 아, 그러니까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나가면 빼기 함수 쳤을 때 꺾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럼 만약에 접하는 건 이런 거. 이런 거 돼? 이런 거 돼? 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빼기 함수를 만들었을 때 튕기고 지나가니까 또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미분이 또 안 되잖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마이너스 kx가 일반적으로 y 콜 fx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거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즉 접하거나 교점 하나 갖는 케이스는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건데 미분이 가능하라고? 아, 그럼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리시죠? 3참수가 있을 때 변곡점에서의 접선, 즉 뚫어냈을 때 이 함수를 빼기 함수를 딱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접었을 때도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지. 즉 그럼 마이너스 kx는 어떤 상태였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었다 이거지. 즉 마이너스 k가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정말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패턴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즉 이 말 뜻은 마이너스 kx가 극대극소를 갖는 3차 함수 개형과 변곡점에서 접하는 거, 인플렉션 포인트, 이건지 지금 뭐 3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일 수도 있다 이거지. 물론 이건 마이너스 k가 음수인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겠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 케이스다. 즉
마이너스 k는 fx의 변곡점에서의 기울기 라고 바로 독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리미트 x가 뭘로 1로 갈 때? 1로 갈 때 x 빼기 1은 fx 플러스 kx 값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존재 안 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죠? 지금 근데 x가 1로 가잖아.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거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야 존재하는 거다 이거지. 이 말인즉슨 fx 더하기 kx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져야 돼? 이게 포인트라고. 다시 fx 더하기 k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가질 거냐, 몇 개를 가질 거냐, 그게 포인트라고. 근데 봤잖아. 가족관에서 뭐라고 했어? 변곡점에서 뚫으면서 접하는 거예요. 뚫으면서 접하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지금 단 하나밖에 없는 거야. fx 더하기 kx는 여기, 그지? 여기 이거든. 근데 x 빼기 1이라는 인수 갖고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이 교점의 x좌표가 1이란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1이란 거야. 맞아. 그러면 뚫으면서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몇 중근을 갖는 거죠? 3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fx 더하기 kx는 최고 차항수 1이고요. x 빼기 1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지금 미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치? 이게 해석의 위력이야. 그래프를 따면서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해석하고 극한값 존재, 인수 정리, 그죠? 이런 영인자의 개수 이런 것들 판단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fx 더하기 kx가 x 빼기 1의 전체 세제곱이니, 자 이제 여기다가 f2 더하기 f'2가 0이라는 조건을 써주면 딱 k값 하나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니까 계산 생략. 자, k값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가족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접점을 미지수로 두고 뭐 연립했을 때 근이 있냐 없냐 어떻게 만나느냐 그렇게 수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프 개형 2개에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빼기 함수를 인식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이제 나조건에서 정확하게 그 지점, 변곡점의 지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얘기가 되면서 fx 더하기 k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는데 그게 전체 세제곱, 즉 3중분을 갖는 개형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요 fx 더하기 kx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그런 걸로 식을 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답을 낼 수 있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 자, fx가 또 4참수 나왔네. 자, 3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잠깐만. 4차함수 fx가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3개라는 거야? 맞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 말뜻은 중근 하나, 실근 2개 갖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거나 뭐 또 이렇게 되거나 또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ABC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대성관계 정해져 있고 ABC가 0보다 작대요. 서로 세 점에서 만나는데 ABC가 0보다 작다. 이 말뜻은 마이너스가 홀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음수이거나 A랑 B랑 C가 A랑 B랑 C 중에서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2개는 양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F, A, B, C분의 K 값을 찾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함수 값을 물어보니까 A랑 B랑 C, 그 다음에 K를 다 싹 다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 4차함수를 해석해 보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 미분이죠? 자, F'X를 쳐주죠. F'X를 쳐주면 얘는 어떻게 돼? 12 x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인수분해 딱 예쁘게 돼. 이거 12x를 딱 묶어주면 12x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3차함수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도함수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에서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2 요게 f'x예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4차함수를 추론해 보면 그대로 끌어내리는 거지. 도함수 뭐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 미쳤나봐.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니까 자 높낮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극소 값이 이렇게 됐다가 극대를 찍고 이제 쫙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비대칭 함수 개형이 되겠습니다. y = fx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1, 0, 2 이때의 각각의 극값들을 구해주면 이건 대입해야 돼 fx에다가. 자 그러면 f-1을 이거 계산해 줬을 때 여기가 k 빼기 5고요 일단 여기가 k고요 여기가 k-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표시는 안 했어? x축은 표시 안 했지. 근데 x축과 서로 간에 세서 만난대. 그러니까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갖는 케이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x축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린다 이거지. 자 만약에 그러면 극대 여기가 x축을 해보자. 그럼 k가 0이란 거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갔다가 그치 0에서 딱 찍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게 순서대로 a, b, c인데 b가 뭐란 거야? b가 0이란 거 아니야? 맞지? 그럼 b가 0이면 저 a, b, c가 0보다 작다 라는 조건의 모순이죠. a, b, c가 0이 되니까 탈락이다 이거지. 즉 극대값이 0인 케이스는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 두 번째 극소값 그죠? 첫 번째 극소값 k-5는 0이 되는 케이스. 즉 k가 뭐고? 5인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0에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0이고요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지 확인. 그럼 바로 보자마자 이거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b랑 c가 되면서요 b랑 c는 양수고 a는 음수니까 음수가 홀수에 있는 즉 a, b, c가 0보다 작은 케이스가 그대로 ok가 되겠네.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지. 그럼 밑에 건 해볼 필요 있어? 해볼 필요는 없죠. 여기서 접한다는 건데 이러면 a, b, c가 존재하지도 않아. 서로 세 개가 알겠지? 그래서 케이스 2에서 일단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a가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찾았고요. 이제 b랑 c를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저 b랑 c를 특정해서 구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k가 5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12x제곱 플러스 5니까 이퀄 0인 그 x를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튕기고 나머지 지점들에서 지나니까 여기서 2차식 갖고 이 두 개에서 2차식을 갖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한번 해줘야 돼요. 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계산하면 돼, 그지? 별거 아니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퀄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b랑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a가 마이너스 1인 중근을 갖는 거 잘 표현됐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a, b, c를 곱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b, c의 곱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주면 자 k는 5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랑 c의 곱은 얼마? 3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 a, b, c분의 k의 값은 f-3을 찾는 것이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이거 좀 계산 빡셌어. 자, 248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있는 문제치고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조금 귀찮은 짓거리를 좀 여러 번 시켰다. 이거 조립제법에서 좀 많이 놀랬어. 근데 이건 조립제법 할 수밖에 없어. 왜? b랑 c를 특정시켜야 돼. 그래서 두 숫자의 곱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한 형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f-3을 찾는 것도 여기다 -3을 직접 대입해가지고 조심하면서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2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미분 문제, 적당하게 난이도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봤을 때는 12번, 앞에서 봤었던 12번, 15번이 배울 점이 많은 좋은 문제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본 문제들에서는 크게, 그 이후 문제에서는 어려운 건 없었어.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대 최소 문제로 넘어오네. 자, 22. 자, 닫힌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자, fx가 3차함수네.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역시 또 미분을 바로 할 것이냐? 아니죠. 3차함수 항상 비율관계, 특징, 변곡점 이런 걸 잘 따야 돼. 그럼 일단 이거 잠깐만 3분의 1로 묶어볼게. 3분의 1 묶어보면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이거 1 가리고 잠깐만. 오케이.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보자. 잠깐만. 아까 거랑 비슷하죠, 그죠? 다시.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나중에 고려하라고. 얘 가린 다음에 일단 얘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만큼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 그럼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빼기 3x를 생각해주면 얘가 3분의 1에 x를 묶었을 때 이렇게 되죠. x 제곱 플러스 3x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원점을 지나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금방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곡점의 x좌표는 여전히 얼마일까요? 변곡점 x좌표 마이너스 1이죠. 여전히 유지됩니다. 변곡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를 했죠. 그러니까 그건 안 바뀌네 이거지. 1을 들어 올리건 안 들어 올리건 간에. 오케이. 그러면 이 극점의 좌표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기준에서 대칭했죠. 그럼 이거는 지금 위치를 완전하게 특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미분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f 프라임 x. 얘는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빼기 3이니까. 인수분해 3, 1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1. 해주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사이에 있고요. 그치? 마이너스 2는 여기 사이에 있어. 여기요. 2는 어디 있어? 2는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 그치? 뭔가 뭐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마이너스 이 위치를 저렇게 함부로 잡아도 돼? 잡을 수 있어. 그게 비율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딱 잘라주면 변곡점 잘라주고 잘라줬을 때 여기 얼마인 거야? 여기가 3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이게 있는 거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비율관계를 통해서 바로 판단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맥시멈 값을 가지니까 f-2가 최대값, f1이 극소이자 최소를 갖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스몰 m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지.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답 4번이요. 자, 23번은 a, 마이너스 1에서 4참수 줬습니다. fx가 x 4제곱 빼기 14x 제곱 마이너스 24x. 여기 최대값이 11. 최소값이 8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 치수를 또 찾으래. 자,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개수가 다 정해져 있고요. 범위가 a부터 마이너스 1까지래요. 마이너스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따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자, 4에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6 이렇게 묶여쳐요. 계산하는 거. 자, 그럼 얘가 이제 4배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빼기 3이라는
3참수로 예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3을 지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니, 반대로 썼어.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극소,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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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 위치가 극대점이었다 이거지. 그럼 여기야? 이렇게. 여긴 마이너스고요. 여기 3이고. 이게 y fx의 개형이었다 이거.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더 봐야 돼.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때 최소, 요때 최대가 되거든. 그럼 일단 f-1의 값을 구해 봐야 되거든. 근데 f-1을 실제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1이에요. 그러니까 극대값의 극대값이 11이 된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극소값 한번 구해봐야 돼, 여기. 이거 실제로 구해보면 이게 절묘하게 얼마냐면 8입니다. 그럼 잠깐만. A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되지.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되니까 최소값이 8보다 커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면 A가 여기 있는 거 괜찮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최소값, 여기 최대값 인정. 괜찮아. 그러면 A가 여기서 돼? 돼. 또 최소값 여기고 최대값 여기잖아. 맞지? 그래프가 이렇게 살 거니까. 그럼 가다가 어디가 하한선이 되겠어요? 딱 여기가 되겠죠. A가 딱 여기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A 값이 작게 되겠습니다. 여기. 즉 y=11이랑 fx가 다시 만나는 양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닌 그 지점이 A의 최소값이 되고 A의 최대값은 아까 했던 것처럼 딱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최대값 11, 최소값 8을 해당 구간에서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A의 맥시멈을 찾았어. 자, 2야. 바로 나왔고. 자, A의 미니멈은 일단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fx가 11이 되는 그 x값을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럼 fx가 11인 거를 실제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x를 구체적으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x 4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4x가 뭐가 되는 거? 11이 되는 요 4차방 정식을 한 번 더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좀 많이 놀랬어. 또 이 조립제법 인수분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1 이퀄 0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1인 거는 그지? 여기서 접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음수 값을 꺼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구해주면 이게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1 빼기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최소값은 1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면서 최대값인 것까지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죠? 여기가 최대값이지? 이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답 2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번이랑 아까 몇 번이었지? 21번 4차함수 조립제법 시키는 걸 2번이나 시켰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